안녕하십니까. 원자를 가져간 미래 이성훈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안홍예 선생님께서 너무 묵직한 발표를 하셔서 제가 이게 이제 원자력 연구원 제 문제인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큰 틀에서 봤는데 지금 이제 직접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들어가고 원자력 연구원 지금까지 어떤 해악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상당히 깊게 달아주셔서 저는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그런 연구가 왜 원자력 연구가 이런 식으로 해왔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경영 목표는 제가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원자력 이용에 있어요. 원자력 연구원은 무조건 원자력을 이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이용하기 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경영 목표는 윤리 규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가치 있고 파급력이 큰 그런 기술을 주도하겠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연구소다. 이렇게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환경 그쪽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 해결료,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방사선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복합적인 이걸로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죠. 주요 기능은 원자력 기초 기반, 그다음에 정책, 해결료, 원자로 연구, 그 다음에 안전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비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죠. 방사선 동위원소, 대형 연구시설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종합적인 연구소입니다. 기관 연역을 보면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연구소로 발족이 됐죠. 정부 출연 연구소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자력 원청 이 개념으로 시작을 했죠. 58년도에 원자력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73년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가 원자력 연구소법이 공포되면서 연구소로 출발을 했고 76년에 핵연료 개발공단이 발족이 됐고 중요한 포인트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96년에 사업이관이 됐다는 거예요. 96년에 사업이 된 거는 이제 원자로 설계와 방패물, 해결료 이 사업을 전부 이관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환이 된 사건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연구원의 성과를 보면 80년대 중수로, 경수로, 해결료 국산화 이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5년에 하나로를 자력 설계 건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됐느냐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96년에 표준형 원전, 그 다음에 스마트, 지르코늄 합금, 금속로 관련된 개념 설계,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장치죠. 요르단 원자로 건설 사업,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이제 파이로 건설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 이런 것들을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대부분 플랜트 대형 사업들입니다. 그 특징은 국내 최초 국가연구조직인데 일본이 이제 망하는 거 보고 이건 야담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고생했는데 딱 두 방에 끝나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저것 좀 하나 해보면 좋겠다 해서 설립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덕분에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을 흡수를 했어요. 이 조직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막상 또 핵 비슷한 그걸 만드는 연구를 못하다 보니까 연구 항목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은 확보되고 있고 연구비는 없고 연구 항목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아까 보셨듯이 핵연료 국산화, 원자로 개통 설계 국산화,
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방패장을 이제 안면도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했지만은 그 방패장 확보를 실패하면서 과기부 사업이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방패장 확보 실패하고 특혜적 독점 사업으로 인해 산업부 쪽 한전 쪽에서 사업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아서 결국 이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관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핵 폐기물 관리 사업, 핵연료 사업 이걸 이관하고 안전적인 연구비를 확보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력 진흥법을 만들었어요. 97년에. 그러면서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을 출범하고 무조건 킬로와트당 1.2원을 내놔라.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기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은 5년 단위 국가 원자력 이용 정책을 체계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흥 중심 정책 기조의 계기가 됩니다. 안정적인 연구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킬로와트당 1.2원이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중에서 연구개발 계정으로 이제 돼가지고 과정부에서 관리하고 원자력 연구원이 사용하지만 원자력 연구원이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과정부가 그걸 수용해서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거죠. 그럼 진흥위원회는 뭐냐? 장관급 9에서 9명에서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대부분 총리를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예고됩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 재경부 장관, 과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민간위원이 실제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 민간위원이 핵공학과 교수들이 들어가서 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 연, 산 인력으로 이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교수님들도 장관급 대우를 받고 전문위원회에 이제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계획들을 구성합니다. 원자력 이용에 관한 종합조정, 사실 최고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져요. 그 다음에 시험 연구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 양성, 폐기물, 사용 해결로 이런 쪽 중요한 요소들을 여기서 다 다루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안전은 여기서 빠져 있죠, 사실은. 그 종합계획은 이런 현황 전망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5년 단위로 이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망치를 땅땅땅 진흥위원회에서 때리면 5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연구비가 툭툭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5년 단위로 작용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핵공학과 교수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원자력 안전 연구 개정은 97년에 사업 이관을 시키고 그 뒤에 예산을 쭉 받은 거 보면 3조가 넘어요. 학계가 지금까지 2017년이니까 20년인가요? 20년이래요. 20년 동안 3조가 넘는 예산이 R&D 비용으로 지급이 됐어요. 이거는 타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아니 그 자리에 재경부 장관이 들어갔고 거기서 합의가 다 끝나면 국가 예산으로는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급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법으로 그냥 간편하게 돼 있죠. 이 예산을 누가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원자력 연구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연구 인력이 핵공학과 출신이 대부분 주요 보직을 차지해요.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데 원장, 부원장, 안전연구소, 주기연구소, 원자로 개발연구소, 방사선, 첨단 뭐 이런 쪽 전부 다 주요 보직들은 다 핵공학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뭐죠? 원자력 연구원은 핵공학과를 위한 연구소예요. 원자력은 종합과학이잖아요. 종합과학인데 실제로 운영은 핵공학과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원자력 연구원은
핵공학과 출신들이 들어가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연구소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핵공학과 선후배가 원자력 산업을 학연, 교수, 산업체험, 산업체, 공무원이면 공무원, 전부 다 주요 의사결정 라인에 핵공학과 출신들이 다 포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강하게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교수가 되는 거죠. 연구 분야는 종합과학이잖아요. 원자력이 종합과학인데 모든 연구를 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다 주도를 하게 되니까 대형 플랜트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기초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연구 정책도 이제 그 핵공학과 교수 또는 출신들이 모든 정책을 당연히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산업계, 연구계, 학계 다 핵공학과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진흥위원회를 핵공학 교수 민간 최종 결정 정책을 하고 연구비도 핵공학과 출신에 우선하도록 배정이 되는 거예요. 연구 과제 심사 기획을 핵공학과 교수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학과 출신이 원자력 쪽에 연구를 좀 해보려고 들어가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분야나 아주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연구비를 핵공학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부족한 원자력 연구원이 된 거예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플랜트 사업에 치중하는 거는 왜 그러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1년에 2천억이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쓰려니까 대형 프로젝트로 가는 거예요.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 고속로 기가 막힌 프로젝트죠. 이거는 국가 안보 자산이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비는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재처리는 결국 폐기물만 쌓이고, 고속로는 기술 입증도 안 됐고, 질대도 없다. 질대 있으면 경수로 발전소 짓기가 더 바쁘지. 국가 안보 자산이냐? 북한은 핵 폐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성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대도시에 위치한 연구소가 핵 폐기물이면 어마어마하죠. 전국 원전들하고 비교를 해도 2위에 2위. 스마트 원전 수출, 이것도 대형 프로젝트죠. 지금까지 한 수천억 들어갔습니다. 설계 입증을 위한 원형로는 건설도 안 됐고 페이퍼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떤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가지고 문제시 되면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고 기름을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들보다 약소 국가예요. 경제력은 클 줄 몰라도 쟤네들 딱 기침하면 오늘 죽게 돼 있어요. 설계, 구매, 시공,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요.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러지만 원자력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쪽 사업 체계가 약합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문제가 되고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사우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출과 거리가 멀다. 다음 요르단 원자로 수출 1,500억에 계약했지만 적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소문에 1,000억 이상 적자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그 적자가 다 어디로 전가가 됐느냐? 예? 중소 하청업체들도 다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걸 맡아가지고 덩치가 크니까 거기는 많이 그 적자를 봤을 거고, 거기에 또 서브로 들어가 있는 하청업체들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냐? 책임 안 져요. 이거 수출 주도하신 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아마추어 축적권은 왜 연구원들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요거 조금 바꿔보자, 저거 조금 바꿔보자.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저 제작업체는 죽습니다. 물건을 버려야 돼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원년이 플랜트를 수출한 근본 이유를 다시 물어보는 과제예요. 자기네 대형 프로젝트 한번 해보면서
사실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죠. 연구인류 핵폐기물 문제로 좀 대도시 한복판에 엄청 쌓이는 폐기물 지금 얘기하셨지만 어디 갖다 버릴 데도 없는데 계속 그거 쌓이는 연구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뭘 치울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이게 신뢰를 받는 거지. 잦은 화재도 사고 나는데 폐기물이 잔뜩 있는 데서 화재도 나오고 요즘에 뭐 폭발도 있었다고 그러고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듐 이건 뭐 스푼 만나면 터지잖아요. 스푼이 공기 중에 있어서 누설되면 화재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스텔라 연구소를 연구 실험 설비를 연구소 안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겠다는 거고. 책임이 없어요. 왜 책임이 없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를 그러니까 뭐죠? 뭘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하고 나중에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퇴직하고. 이게 원자력 연구의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폐기물도 지속되고. 연구 카르텔. 원자력 연구소에서요. 학교로 과제 위탁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러면 과제 심사는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죠.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자 간에 성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나눠먹.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그러니까 연구 비효율성으로 아웃풋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냥 대형화되고 구체적인 아웃풋은 없는 이게 연구소가 그런 형태다. 연구 비율을 보면 기관 고유 사업이 이게 정부 출연이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킬로와트당 얼마 1.25 이게 2,100억의 2018년 예산이 이 두 개 합치면 3,400억. 그럼 총 예산이 5,200억이니까 약 60%가 거기서 돈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특정 연구 개발 사업, 수탁, 뭐 자체, 뭐 수탁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는 연구소는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과제를 확보하는데 5천억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죠? 지금 인력이 한 2,000명 된다 그러는데. 연구소가 그럼 나가야 될 길은 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 신뢰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폐기물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저 그렇게 봅니다.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연구소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안보자산 연구라고 하면서 파이로를 한다 그랬는데 제발 안 보이는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비밀리에 좀 해라. 국가안보자산인데. 국가안보자산이라면서 공개적으로 해요. 그리고 맨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따로 딴 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핵 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의 다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국민 경제 기여할수는 당연히 연구 주제를 좀 확보를 해서 해라. 왜 핵공학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냐 그 얘기입니다. 조성기 박사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연구 이거 중요하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과학자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얘기죠. 방사 환경 안전 기준 수립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성기 박사입니다. 이분이 기술을 하나 이전을 했는데요. 방사선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제약 기술인데 이 회사를 이제 2001년도에 한국 콜마하고 기술 이전 협약을 하고 선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2004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2006년에 정부가 인정하는 1호 연구소 기업이 됩니다. 2011년에 벌써 100만 불 수출 탑을 달성을 하고요. 지금 2015 코스닥 상장에서 2016에 라이징 스타가 선정이 됩니다. 이 회사가 2015년 코스닥 상장 시기에 시가총액이 1조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소 지분 가치가 1685억인데 1차 주식 매각으로 330억 그 중에 절반을 연구원들한테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매각까지 하면 100억대의 보상을 받는 연구원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연구계에서도 술렁했죠. 이거 가지고
2017년 말 이 회사가요. 저 네트워크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4,100억이더라고. 상당한 양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 좀 해라. 예? 원자력 연구소가 연구를 하려면 이런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핵공학과가 아니에요. 얼마나 천박받고 연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자력 산업의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좀 원자력계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폐해 경기에 대비한 원자력 산업 연착륙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이거 대비해서 경착륙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연구원 종사자들도 다 형제고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고 누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고. 그분들이 불행해지면 우리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 좀 해라. 끝까지 버티다 깨지지 말고. 그러면 연착륙을 모색할 시기다. 그래서 원자력공학과 출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배출을 축소하는 정책 좀 가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응용한 신규 가치와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조성기 박사 같은 케이스가 아주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연구 다양성을 확보해야 안전기술, 직업 창출 고도화 이런 것들을 위한 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원자력 연구소가 하는 연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연구냐. 국민을 위한 연구고 국가를 위한 연구고 국가 국민 필요하고 진짜 안전한 원자력 연구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자력 연구소가 오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잠깐 좀 몸담았었지만은 참 참담한 생각이 좀 들고요. 연구소가 그렇게 됐던 원인과 그 근원적인 문제점 그걸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